자, 여기 보시고, 자, 그리고 또 이제 뱅크오브, 자, BOJ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일본은행, 일본.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작년에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우리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일본판 양적 완화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일본이 지금 30년 침체예요. 30년 침체예요. 그러면 침체예요.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이 당시에 일본이 양적 완화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도에 유럽화 재정위기가 터졌을 때 양적 완화 했나요?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자, 여기 보시면 2013년도에 자, 무한 양적 완화가 거의 마찬가지였죠. 예. 진행이 되면서 2018년까지 양적 완화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제 자, 여기 자, 일본이죠. 일본의 지금 시세를 한번 잠깐 보시게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렇죠? 자, 여기가 사실 2013년도를 보게 되면 이제 원전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으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시점이고 자, 20년, 30년 침체기로 어려웠던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시장이 고성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8,000포인트에서 무려 지수가 자, 2015년까지 어떤 모습이 나타났냐면 2만 포인트가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풍부한 유동성으로 이 자산 버블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물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정책의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간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그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는 이제 자산의 가치 그러니까 이 자산의 가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인플레라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파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좀 체크를 하면 좀 시간이 좀 길어지겠는데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작년 5월 달에 보게 되면 이제 아까 보셨던 이제 미국의 자, 분기 성장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1%입니다. 그죠? 이게 팬데믹으로 뭐 셧다운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뭐 국가들은 다 말할 것도 없이 거의 뭐 셧다운이었죠. 그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2020년도 11월부터 해서 자, 이게 코로나 팬데믹 그 우리가 그죠? 지금 치료제로 인해서 그죠? 백신으로 이게 이 경기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었죠.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이제 분기 성장이 33%로 급증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흐름 자체가 이제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언택트로 사실 기업들 자체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우리 산업 자체가 이제 굉장히 바뀌었고 쉽게 얘기하는 뭐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그리고 우리 그죠?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이제 언택트 기업들의 어떤 그 새로운 주도주가 이제 바뀌는 이런 시점들이 이제 변했던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작년 7월 달에, 올해 7월 달이었죠. 이제 전 세계 이제 코로나 확진자를 보게 되면 이 이제 1억 9천만 명입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정점이 될 것이냐. 저는 거의 이제 정점이 한번 이제 팬데믹으로 인한 지수 상승의 기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이 나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지금 그죠? 예, 백신 접종자가 지금 한 1,500만 명,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점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뭔가를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올해 작년부터 해서 이제 QE4 이제 그 양적 완화 규모를 보게 되면 이 7천억 달러이고 자, QE4를 보게 되면 5죠. 2조 3천억 달러인데 중소기업 대출에 지방 채권 매입에 그죠? 네, 회사채 매입.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 CCF 그러니까 우리가 세컨더리 마켓, 프라이머리 마켓 CCF하고 지금 유통시장에 주식을 무한정 매입해 주겠다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산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는 이 1,000억 달러 매입을 해 주겠다. 이런 계속 끝없는 자산 매입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회사채 매입은 뭘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가장 어떤 그 우리가 지난 오늘 유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유가가 그 급락이 나왔지만 우리가 작년 3월 달에 보게 되면 유가가 이제 사실 이제 마이너스 유가에서 그렇죠? 예, 유가가 이제 계속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게 셰일 산업을 그 일자리들을 어느 정도 다 그냥
우리가 정구 본드라 얘기하죠. 정구 본드. 그러니까 부실 채권을 다 매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규모들. 그러니까 과거에 2008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사실 쉽게 얘기하는 이제 이 개인, 그죠? 예, 개인 부채고 지금 현 구간에서는 2020년도, 2021년도는 이제 이 기업 부채가 이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기업 부채를 사실 어떻게 우리가 구제를 해주지 않으면요, 이게 뭐 일자리도 정상으로 회복될 수가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이제 전염병이죠, 팬데믹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 이후에 이제 급성장인데 저는 일단은 이게 양적 완화 자산 매입 규모가 늘어나면서 미국 부채 규모도 동시다발로 계속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021년도 이제 5월 기준으로 28조 달러였는데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29조 달러 계속 같이 부채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시점들이 어디가 이제 정점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단기 정점은 지금 2분기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고 잠시 후에 이제 우리 국내 시장에서 얘기를 좀 해드릴 때 저는 이제 대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의 어떤 그 장세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시장은 꺾였느냐? 저는 그렇게 아직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자, 일단 결론부터 좀 내겠습니다. 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7월 달에, 그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치료 중인 환자가 이제 1,400만 명이고요. 확진자가 이제 1억 9천만 명, 이제 사망자가 400만 명이에요. 그죠? 그 완치자가 1억 7천만 명인데, 저는 일단은 이게 내년, 내후년까지도 계속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그 시점의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이 보는 통화량 자체가요. 2008년도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거 한 얘기를 좀 하나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 양적 긴축을 이게 보는 통화량이 4조 4천억 달러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약간 긴축하는 어떤 그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한 3조 3천억 달러까지. 근데 이게 버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때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이제 단기 채권이나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급격하게 이제 양적 긴축을 쉽게 했지만은 이게 그죠? 시장에서 필요한 자금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이 8조 2천억 달러까지. 그러니까 이 시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요. 자, 이 시점을 보게 되면 한 4조 정도, 4조 달러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이후에 지금 8조 달러 이상 넘어갔죠. 그러면 저는 이게 10조 달러까지 넘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일단은 어떤 그 산업의 그 변화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양적 완화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시기의 조절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게 그렇죠? 아까 물가 상승,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제가 하나 좀 얘기를 좀 해드릴 텐데 지금은 92예요. 달러 인덱스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가치가 지금 한 8%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때랑 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드냐면 지금 아까 좀 보셨지만 자, 유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국면이죠, 그죠? 예, 그 양적 완화 이후에 2018년도 양적 완화 종료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한 82 정도까지 다시 약세로 좀 진행이 되게 되면 그죠? 한 번 더 어떤 그 시장의 유동성은 또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는 아닐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대체 자산으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좀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게 그러면 이 시장이 꺾이느냐?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 드리냐면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죠. 나스닥의 빅테크 기업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애플이 지금 PR이 40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PR이 48배입니다. 아마존닷컴이 85배 있고 구글 알파벳이 이제 43배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이 33배인데 지금 우리가 이 시점을 보게 되면요. 자, 보세요, 시장 여러분들. 자, 이게 이제 애플이 이제 주봉이에요, 주봉인데요. 이게 주가가 좀 상승이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 애플이 그 액면 분할했었죠. 그리고 이게 UV율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자,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자, 작년에 회사채 발행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정크 본드들도 정크 채권들도 다 매입을 해줬어요. 연준에서 무한정. 그러면 뭐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쉽게 우량하게 쉽게 사주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올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 애플이 기업 이익이 굉장히 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액면 분할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140달러 선이고요. 만약에 자 110달러 선이면 지금 PR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자 20배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과열일까라는 거죠. 저는 아직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시장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시장의 조정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세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나스닥 팡 관련주들이 있죠. 기술주들을 보게 되면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현재 280달러 선인데 이게 지금 PR이 48배예요. 자 우리나라 지금 그죠 바이오 기업들 한번 보세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PR이 1000배예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200배가 넘어갑니다. 그렇죠? 이 성장 기업들의 이제 매수라는 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280달러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이쪽도 어느 정도 지금은 고점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준잣대로 볼 수 있는 게 물론 아마존닷컴 같은 경우는 지금 85배 정도 조금 이제 약간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의 자리는 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우리가 뭐 기술적인 어떤 분석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자 이게 주봉상이에요. 주봉의 60주선도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자 120주선도 우상향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었다고 좀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물론 하반기에는 이제 지수는 강하게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같은 경우도 보세요. 구글도 지금 자 구글 알파벳이 2,629달러입니다. 지금 PR이 43배예요. 그럼 만약에 가격이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 2,200달러까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20% 빠지겠죠. 그러면 PR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간다,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30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또 이제 매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번 보세요. 페이스북을 보게 되면 지금 339달러입니다. 네, 339달러인데 지금 PR이 지금 33배예요. 아직까지 물론 지금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있겠지만 이게 PR은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직까지 네, 올라갈 길은 남아 있다. 물론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론. 자, 지금 우리 시장과는 약간 좀 틀린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잠시 후에 좀 드릴 텐데요. 자, 일단 글로벌 시장의 주도 지수는 이제 나스닥이죠. 그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이제 S&P 500보다 지금 싸다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올라 있어도.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기업의 이익과 비례한다는 얘기죠. 예,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